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헬로우 그린의 이그린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늘 똑같은 하루하루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네,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주말에, 아니지, 금요일에 제가 언어 교환 모임에 다녀왔어요. 제가 아마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서 언어 교환 모임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어떤 한 카페에서 외국인이랑 그리고 한국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제 미국인 친구가 이번 주에 갈 거야?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7시에 이제 카페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국인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있는 테이블이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 예를 들면 뭐 왜 한국에 오셨냐, 그리고 또 한국에서 무슨 일 하냐, 뭐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요. 또 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름이 뭐냐, 전공이 뭐냐, 요즘 뭐 하냐, 요즘 기분이 어떻냐, 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은 이제 1시간 반이 지나서 종료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로 어떤 바에 가서 이제 애프터 파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친구랑 갔었기 때문에 친구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저희 테이블로 몇 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 아까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았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몇 시간씩 영어로 얘기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된다면 뭐 다음 주 금요일이나 또 가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뭐 일주일 중에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거 보면 잘 지내셨겠죠? 네. 네, 여러분들 벌써 헬로우 그린의 4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는 이 과정이 조금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봐주진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번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할 테니 댓글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말 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읽고 또 댓글을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한국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쭉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인의
인생이 어떤지 정말 잘 아는데, 미국인의 인생이 어떤지, 뭐 인도인의 인생이 어떤지, 뭐 유럽인의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저도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그 인생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들으면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인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나이 시스템이 다른 외국이랑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태어난 그 날짜가 바로 그 아이의 1살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외국보다 보통 1살이나 2살 정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한 5살 정도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면서 지냅니다. 네, 그렇게 한 5살 정도가 되면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아이의 보육시설에 맡기게 돼요. 네, 그때부터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5살에서 한 7살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선생님과 함께 뭐 공부도 하고 또 막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지, 또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를 가지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유치원에 다녔던 기억이 조금씩 있는데, 전부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저를 이제 태워다 줬던 유치원의 스쿨버스 같은 거, 스쿨버스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또 무슨 색깔이었는지, 제가 주로 어디에 앉았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엄마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던 것, 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뭐 그런 학예회나 그런 큼직한 이벤트들이 저는 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7살을 유치원에서 보내고 나면 8살이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초등학교에는 학년이 6학년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6년의 생활을 하게 돼요. 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등교를 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초등학교를 6년 정도 다니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사실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학교를 마치고 놀러 다녔던,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조금 이제 뭐 용돈도 좀 받게 되고 또 활동적이게 되면서
저는 친구들이랑 PC방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PC방은 한국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엄청 많은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에 가서 이용권을 구매를 하면 거기서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많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PC방을 정말 정말 많이 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14살이 됩니다. 14살 때는 중학생이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저희가 자유롭게 옷을 입었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 똑같은 옷으로 이제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교복이라고 부르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정장과 비슷한 그런 교복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좋아지죠. 아,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뭐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는 중학생이 되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14살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외국 나이로 12살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니까 조금 초등학생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친했던 여자애들이랑 조금 서먹서먹해진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기니까요. 약간 그런 사춘기가 오면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좀 관심을 표하게 되고, 또 이제 뭐 문자나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만의 어떤 사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차여보기도 하고, 네. 또 뭐 빠른 친구들은 그때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서 이제 연애를 하기도 하고요. 같이 뭐 하교하고 집에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PC방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네. 초등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고 그때는 사실 공부를 시험 전에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다면, 중학생 때부터는 또 이제 시험 성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도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조금씩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또 PC방도 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17살 고등학교를 입학합니다. 17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공부 지옥에 빠지게 되죠. 한국은 교육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특히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교라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대학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수준이 높은 대학교에 나오게 되면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뭔가를 치열하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업을 마치고 한 3시간 정도를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율학습인데요. 제가 다닐 때는 자율은 아니었고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자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서 저녁 9시에 하교를 했었습니다. 매일 월화수목금요일을 학교에서 12시간을 보냈었죠. 네,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살 때 딱 한 번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을 통틀어서 딱 한 번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사실 정말 힘든 시간이죠. 네. 그래서 대학교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드디어 20살 성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가 되는데 20살이 되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정말 넓어지게 되죠. 네. 왜냐하면 술도 마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20살이 된다고 해서 막 크게 엄청나게 본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좀 다른 게 있다면 학교 행사들을 이제 학생들끼리 꾸려서 좀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대표적인 게 MT가 있어요. MT는 뭐냐면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사실 그냥 MT라고 해요. MT는 대학교의 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MT는 같은 학과나 뭐 같은 동아리처럼 이런 같은 집단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여행을 가는 거죠. 사실 여행이라고 했지만 그냥 1박 2일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바닷가를 주로 갔었는데요. 바닷가에 가면 이제 낮에 장을 보고 바닷가에 가서 게임을 하고 또 이제 밤에는 술을 마시고 또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하고 네, 그 사이에 또 이제 좋아하는 또 여자에게 또 이야기도 걸고 약간 그런 식이었죠. 네. 네, 그래서 MT나 이런 것들이 한국 대학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처럼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뭔가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MT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각자 조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엄청 높다 보니까 평범한 한국인이라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일이 사실 좀 비슷하긴 해요. 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을 잘 받아서 이제 기업의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보냈으니까요.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바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길게는 한 3년, 4년까지 혼자서 취업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때 나이가 이제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니까 27살 정도가 될 것이고
여자는 한 25살 정도가 되겠네요. 네, 25살이나 26살 정도. 네,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죠. 만약에 뭐 회사 일이 잘 맞는 사람들은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10년, 20년 퇴직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회사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따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인생이 한 30살 정도가 되면은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평균 나이가 제 생각에는 남자는 한 32살에서 34살 정도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자는 30살에서 34살 정도, 그때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의 이야기나 또 부모님의 삶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회사를 잘 다니게 되겠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새 훌쩍 10년이 지나고 40대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금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때는 사실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악물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이 좀 평균적인 삶이 아닌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길어졌어요. 왜냐면 제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주절주절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써주셔도 좋고요. 또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제 채널 배너에 저의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에피소드를 꾸리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피소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도 한 주 잘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약속은 없지만 제가 또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다음 주 에피소드 오프닝 때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헬로 그린의 이그린이었습니다. 그럼 안녕.